시대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서 인간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홍일 선생님은 그 사진 작업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좋은 작업 못지않게 글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일간지에 수년에 거쳐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 칼럼 연재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글보다 더 뛰어난 게 강의입니다. 사진보다 글이 더 글보다 강의가 좋다. 근데 이제 사진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사진이 물론 좋습니다. 오늘 사진보다 강의가 수없인 김홍일 작가님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사진작가가 사진보다 글 잘 쓰고 글보다 강연이 좋다 이러면 사진작가가 맞나 도대체? 제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는 것은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국문학도로서 글 쓰는 게 있어요. 이걸 잘하는 것은, 글을 잘 쓰는 것은 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철학적 글쓰기도 합니다. 철학적 글쓰기. 그거는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서 그래요. 제가 전공이 5개예요. 그래서 잘 떠벌려. 할 말이 많아. 그냥 막 떠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뭘 배운 게 있으니까 떠벌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보다 글이 좋고 글보다 강연이 좋은 이상한 아저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년 프로젝트를 2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10년짜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택리지, 여러분 아시죠? 이중환 선생님, 이제 이조시대에 이중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전역을 돌면서 인문지리서를 내셨어요. 인문지리서. 거기에 어느 지방은 어떤 산물이 유명하고, 어느 지방은 어떤 산물이 유명하고, 어디는 풍광 때문에 살기가 좋고, 어디는 어때서 살기 좋다, 이런 걸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의 제목을 빌어서 제가 10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루트 777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77번 국도가 저기 서해안 저 위에가 어딥니까? 서해안 저쪽에 휴전선 근처에서 파주 그 위에서부터 목포까지 이게 뭡니까 이거 이제 해변길을 내려와서 그렇게 왔다가 목포에서 부산까지 오는 길이 77번 국도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길이 7번 국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루트 777이라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찍었어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찍어가지고 책을 묶었어요. 루트 777. 저희 집에 책이 한 100권쯤 남아있어. 딱 하기 전에 한 권씩 다 사세요. 책값 10만 원이야. 한 권 만드는데 1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들여서 여러분들 10만 원 파는 거, 만드는데 10만 원 들었어요. 이게 비도공지라고 하는 특별한 종이에다 인쇄를 하는 바람에 무지 비싸게 치였어요. 근데 작가가 그 책 내고 제가 2천만 원 적자 봤어요. 2천만 원 적자 봐서 이따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아니, 작가가 책 내면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돈 버는 책은요, 이런 책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런 책. 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제가 낸 책 중에 나는 사진이다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보셨어요? 나는 사진이다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이 좀 많이 팔려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작업하면서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또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강의 다 잊으셔도 돼요. 다 잊으셔도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처음에 말해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또 말씀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패라. 근데 선생님들은 이거 아니잖아. 별 보면 별 잘 찍고 싶고, 오메가 보면 오메가 찍으러 가고 싶고, 그죠? 꽃사진도 꽃게들 되면 꽃 찍으러 가고 싶고,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작가는 작가인데 찍사라 그러지.
그죠? 이것저것 다 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은 지 잘하는 것밖에 잘할 줄 몰라요. 다른 건 잘 못해. 물론 사진을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도 일반 수준 이상은 하시죠. 그러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이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정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젊은 분들 계시는데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어. 그러면 한 놈만 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얘기일 거예요. 잘 보시고 집에 갈 때 나는 뭘 패겠어 이렇게 딱 정하가세요. 알겠죠? 이것저것 하셔가지고 죽도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하나를 열심히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소위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인이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시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건 얘기 썼다 저런 얘기 썼다 하면 죽도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시니까 사진 잘 찍었다 이렇게 있죠. 선생님들이 이런 사진 찍고 싶으시죠? 그러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사진을 하도 많이 봐서 지겨워. 선생님들이 이런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도 많이 봐서 지겨워요. 와, 상하이 끝내주게 찍었다. 지겨워.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인데 그래도 지겨워. 일본이에요, 그죠? 눈 온 일본을 찍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본 사진은 여기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개성이 없어. 누구나 찍을 수 있어. 근데 이런데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돼. 처음에 테크닉을 늘리는 동안은 이거 하셔야 돼요. 엽서 사진, 달력 사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그 중 하고 나면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꽃사진 예쁘게 잘 찍었죠? 선생님들 이런 거 찍고 싶잖아. 에이 지겨워. 우리 하도 많이 봤어요. 소믈리에 있잖아요. 와인 감정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와인을 수십 년 마시고 입에 넣었다 물로 헹구고 감정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좋은 와인입니다 하면 그 와인이 비싸지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은 수만 병의 와인 맛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돈을 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맛을 감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이거는 무슨 물로 했고 어느 지방 어느 골에서 나온 포도고 다 구분해내잖아요. 그만큼 저희들도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보면 딱 알아.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아마추어야 프로야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잘 찍었죠? 잘 찍었어요. 선생님도 이런 거 찍고 싶어. 나는 이런 거 찍을 줄 몰라요. 이게 전공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진을 꼭 찍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찍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 새가 언제 날아오고 무슨 계절이 날아오고 어떤 햇빛이 있을 때 아침 저녁에 몇 시에 날아오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 날아오는 꽃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찍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공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안 해요. 이것만 전공하신 분이 찍은 것 같아요. 잘 찍었어요. 그죠? 좋죠? 꽃 예쁘잖아. 여자도 이쁘게 찍고. 누드 사진. 이건 누구 작품인지 모르겠어. 이거 다 훔쳐온 사진이어서 어차피 큰일 날 뻔 잘못하면. 누드 사진 하도 많이 봐서요. 지겨워. 저도 옛날에 누드 많이 찍었거든요. 이렇게 찍는 거 지겨워. 아니, 여자가 벗었다고 찍으면 다 누드야? 그거 아니야. 뻘 벗은 사진이지. 이런 사진은 중앙일보에 이게 꽤 오랫동안 한 번씩 나왔는데 이 작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서 몇 월 며칠 날 빨가벗고 어디로 모이시면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빨가벗어요.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작가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주면 길거리에서 이걸 찍는 거예요. 이런 행위 예술이죠. 이건 아이디어가 쌈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디어가 쌈박하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 누드. 건강하지 않아요?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그죠? 근데 마지막 누드는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술 공부하러 왔으니까 봐요. 이쯤 되면 저희들은 와 쌈박하네 이렇게 돼요.
아이디어 좋네. 이렇게 해요. 그죠?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진, 이런 사진들을 선생님들은 잘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진을 잘 찍는 것에 충실히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카메라를 야물딱지게 다루는 공부는요, 길게 하면 6개월, 짧게 하면 3개월 하면 마스터합니다.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좋은 친구한테 가서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면 되니? 조리개는 뭐야? 셔터 스피드는 언제 만져야 돼? 이런 걸 정확하게 딱 배워서요, 훈련하시면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찍는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작가라고 말해주지 않아. 사진을 잘 찍는 찍자라 생각해요. 자, 작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사진가가 두 사람이 출판을 해요. 한 거는 뉴욕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뉴욕. 또 한 거는 The Americans라는 책이 나와요. 아시겠죠? 뉴욕과 아메리칸스.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 60년 전에 세계의 주인공은 미국이잖아요. 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분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윌리엄 클레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책을 내요. 또 하나는 로버트 프랑크라는 아저씨가 책을 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보시면 선생님 큰 공부 되십니다. 윌리엄 클레인은 되게 형식미를 충실히 했어요. 형식. 딱 보면 뭐가 있어.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이 있어요. 애들 둘이가 있잖아요. 애들 둘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아빠 같아. 아빠가 총을 머리에 고르고. 그지? 총. 애들 다 웃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게 거칠고,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선생님들 필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트라이엑스 뭐 이런 필름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TMX 하는 필름이 나와요. 그죠? 아시죠? TMX 하는 필름이 나온 거는 그때는 뭐가 주제였냐 그러면 필름이 입자가 곱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회사들이, 각 필름 회사들이 입자를 곱게 만들려고 그러고, 카메라 회사도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는 묘사력이 좋은 렌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일부러 역으로 간 거예요. 입자를 거칠게 현상하고, 거칠게 현상해서, 아니 다들 곱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만 역방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되게 그로드스하게 찍혀 있어요. 입자가 거칠고 콘트라스트도 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도 40년 전에 공부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이 사진이 세계의 형식미에 대한 사진의 혁신을 이룹니다. 저는 윌리엄 클라인이라는 아저씨예요. 입자가 거칠거칠하죠? 그죠? 야, 이렇게 가까이서 이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어떻게 찍냐 이런 생각 들죠? 신기하죠? 근데 선생님, 정말 이건 노하우인데요. 카메라를 바짝 들고 찍으면 사람이 의식 못해요. 요 정도 거리에서 찍으면요, 의식을 해요. 뭐해? 이렇게 하지만 바짝 들어가서 이렇게 찍으면 의식 못합니다. 이거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으면요, 찍히는 사람이 의식 못해요. 자기 찍는지 몰라. 진짜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찍어? 그냥 들어가서 찍으면 돼. 찍히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거 보세요. 흔들고 사진 찍을 때 흔들면 안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흔들지 마라. 포커스 정확하게 맞춰라. 그런 건 완전히 다 깨부셔. 응? 이 경상도 말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 꼴리는 데 찍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임팩트가 있어. 그죠? 자, 이런 형식의 형식미에 치중한 사진이 하나 있고,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형식미, 윌리엄 클라인이라고 하는 형식미. 또 하나는 내용미에 치중한 사람이 있어요. 내용면에.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 볼 때 우리가 무슨 예술이나 무슨 문학이나 할 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형식과 내용으로 나눠요. 너무나 간단해.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 간단하게 하세요. 형식미에 치중한 윌리엄 클라인과 내용에 치중한 로버트 프랭크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조금 전에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을 보니까 와,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이가 총 딱 겨누고 있는데 그 순간을 착 찍었잖아. 이야, 결정적인 순간을 찍었어. 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이게 성조기예요. 성조기. 그죠? 미국 국기를 성조기라 그래요.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일본 국기를 일장기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기는 뭐라 그래요? 아, 태극기 맞구나. 잘 보세요, 선생님. 이 사진은 성조기 무슨 퍼레이드 하는 모양이에요. 성조기가 있고 또 늙은 할머니도 있고 여기도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성조기 얼굴이 가렸어. 여기도 시커멓게 얼굴이 안 나왔어. 그럼 구도도 뭐 딱 뭐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 그죠? 이 사진 보고 와 감동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와 근데 저게 세상을 바꾼 거야.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잘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내가 보여줬던 그런 사진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지 한놈 패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보세요. 이거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인문학적 소양. 자, 제가 간단하게 예술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해드릴게요. 딱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근현대 이렇게 나눌 거거든. 그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중세, 근현대.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이 많아요. 다신. 신이 많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경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경전이야. 또 영웅전,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게 하나의 경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다신의 시대이고 신을 찬양하고 영웅을 찬양하던 시대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 상식을 버리면 상식에 무슨 답이 있어요? 중세는 어때요? 유일신의 세계야.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뭘 했던 시대예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의 이야기, 다신, 그 수많은 신의 이야기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도자기에 새기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중세는 어떻게 했다? 유일신의 성경을 이야기화하고 희화화하고 해화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아. 상식이니까. 현대는 뭐야? 현대의 바이블은 뭘까? 요게 여러분이 현대에 살면서 잘 몰라. 그래서 뭘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현대는 또 다신의 세계. 어떤 다신의 세계냐면 현대의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신도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신들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야. 현대는 인간이 주인공이야. 맞죠? 인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문서화해놓은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 철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을 배경으로 철학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논리 정전하게 문자로 또는 언어로 구술해내면 철학이 되고 감성으로 표현해내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바이블은 철학이야. 그 철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자백과 시대거든. 다양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철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조학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근데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상식이 있어야 현대사진이나 현대미술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해가 안 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의 두뇌라는 게요. 어떤 분이 연관성이 없으면 외우지를 못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혹시 내 강의 들은 사람은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호박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호박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거나 대보세요. 호박즙 배고프세요? 네. 오케이, 배고프시구나. 호박하면 호박 생각나? 네, 너무 간단하다.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호박. 못생김. 네? 못생김. 못생겼다? 호박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아, 사과 같은 내 얼굴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랬구나. 호박하면 생각나는 거 여자들은 잘 맞추는데 내가 정답 들고 있어요. 선생님 호박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아무거나 해봐요. 아무나 대잔치. 카메라 파서 밥 사세요. 카메라 팔아서 밥 사 드세요. 아우, 배가 고파.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호박하면 신데렐라 생각 안 나요? 오, 예. 이게 상상력이야. 근데 호박했는데 신데렐라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신데렐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데렐라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신데렐라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여성들한테 물어보면요. 호박하면 신데렐라는 답이 잘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연관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체득하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잘 보세요. 도대체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그래요. 아까 여러분이 봤던 잘 찍은 사진들, 이쁘고 멋있는 사진 많이 보셨죠? 그거는 훌륭한 사진 같은데 이걸 보고는 도대체 훌륭한 사진 같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훌륭한 작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상식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입하는 법을 몰라, 여러분이. 요 큰 성조기는 무엇의 대리물이에요? 국가의 대리물이에요. 국가의 상징물이에요. 맞죠? 그죠? 국가의, 이걸 성조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국가의 대리물. 아, 국가의 상징이구나. 그럼 국가잖아.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국가에 가려진 개인. 오케이? 국가의 막강한 힘에 가려져 있는 개인. 국가의 막강한 힘에 쪽을 못 쓰는 개인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 상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또 가볼까요? 다른 사진 또 볼까요?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이 사진 보고 잘 찍었다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울이에요.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거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인간을 위해 존재해요. 맞죠? 근데 이 아가씨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이 아가씨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이 오히려 엘리베이터의 종속물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무릎을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사진으로 말하라. 그래가지고 사진 보면 이쁘고 와 누가 봐도 참 좋네 이렇게 말하는 사진을 찍는 걸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내가 찍은 사진을 옆에 있는 친구,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와, 네 사진 진짜 좋다. 네 사진 정말 잘 찍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진은 제일 처음에 보여준 사진의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은 훌륭한 사진이긴 해요. 엽서 만들고 달력 만드는 데는 더없이 좋아요. 그러나 작가라고 칭하기는 어려운 사진이에요. 그냥 찍사, 잘 찍는 찍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만 더 봐요. 자, 우리 이 사진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2장으로 우리 훈련 받았으니까. 미국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맞죠? 미국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을 대변하는 게 카우보이예요. 그렇죠? 자, 카우보이가 어디에 기대고 있어요? 쓰레기통 기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카우보이는 뭐라 그랬어요? 개척 정신이라 그랬어요. 미국을 일으킨 개척 정신이 뭘 기대고 서 있다? 쓰레기통을 기대고 서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지 무릎을 탁 치게 돼. 아, 이 사진 좋네. 이런 유형의 사진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벙어리야, 벙어리. 근데 절대 대개 다수의 한국의 사진작가, 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들은 이런 유형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니면 아까 윌리엄 클라인 형태의 사진을 찍고 있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리야마 다이도 윌리엄 클라인처럼 거친 사진 찍잖아요. 근데 되게 훌륭한 외국의 사진가들은 이런 걸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좋기는 좋은데 뭐 뭉보답이야. 말을 할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죠? 자, 오늘은 형식미를 추구하는 사진이 있고 내용미를 추구하는 사진이 있다. 형식미는 윌리엄 클라인 같은 사진이고 이쪽은 로버트 프랑크 같은 사람이 내용미에 충실한다. 내용미를 읽어내려 그러면 여러분이 사진을 읽어내야 하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인문학적 소양은 어디서 온다? 상식에서 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거 작품인데 이 작품 이름 아시는 분, 작품 제목 아시는 분? 선생님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거 보고 작품 이름 보니까 변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변기를 이렇게 엎어놓고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계적인 개념예술 우리말로 하면요 생각예술이에요. 생각예술. 생각이 곧 예술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기를 뒤집어 놓은 것만 가지고 예술이 스타트할 수 있다는 것을 1919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1919년도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한독립만세 이거 있었어요. 19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19년도에 대한독립만세 할 때 미국에 있는 애들은 이거 가지고 개념예술이 뭔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쫓아왔어요. 자, 1919년도에 개념예술이라는 것을 설치미술 이걸로 탄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술이구나, 저거 예술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으로는 못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일을 보통 해요. 사람들에게 출판사에서 일을 주잖아요. 김홍희 너 가서 어디 인도 와서 사진 좀 찍어 와라. 인도에 지금 법정 스님 돌아가셨다 그죠? 법정 스님이 인도 기행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인도 기행을 읽어보고 인도 기행 거기에 들어갈 사진을 가서 좀 찍어 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요. 그때는 제가 뭘로 가느냐? 법정 스님의 머슴처럼 준비를 하고 가요. 그분이 쓴 글을 낱낱이 읽고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다 기록해요. 그래서 그 문맥에 들어갈 적합한 사진을 찍으러 가요. 이해되시죠? 요게 일은 어디서 준다? 출판사에서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의뢰자, 의뢰인. 저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출판사가. 그러면 제가 그 일을 받아서 그 독자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 독자도 있고 대체로 불자들이 많아. 그러면 일반 독자가 보아서 좋다고 할 만한 사진을 찍어 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찍어 오는 거 아니에요. 일반 독자가 좋다고 말할 만한 사진을 찍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은 프로의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어. 의뢰자가 나한테 있고 그 의뢰자가 요구하는 독자의 입맛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 와요. 너무 하이 클래스 찍어도 안 되고 너무 로우 클래스 찍어도 안 돼요. 그때 이런 사진을 찍어 와요. 그러면은 말이 가다가 갑자기 말이 섰어 여기. 그러니까 마부가 쭉 몸을 뒤로 눕혀서 말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여기 있었어. 여기 있는데 마부가 당기는데 얘들이 빨리 여기까지 가줘야지 그림이 되잖아요. 얘 서희가 여기 있으면 그림이 잘 안 되겠죠. 배치가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조마조마 하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도 뒤에 있는 아이도 가랭이가 벌려져 있어야 돼. 뭉쳐져 있으면 또 그림이 안 돼요. 그 순간을 가슴을 두근두근 해가면서 착 찍어 한 장. 두 번째 사진 찍은 것은 애가 나가서 두 장밖에 못 찍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벌써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는 운이 좋아, 운이. 운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운도 실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찍힌 사진이에요. 자, 조금 전에 보신 거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에 맞는 독자들에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제공하는 것은 프로의 일이에요. 작가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가 프로인지 작가인지도 모르고 나와 돌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개념 정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 생각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다 사진 작가인 줄 알지만 거기도 급수가 다 있어. 급수가. 자, 이거 보시면 혹시 형갑 스님의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는 책 보신 분? 적어도 이 책 내 알고 있다. 내가 이 책 예전에 본 적 있어. 몇 분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 100만 부 팔렸는데 이것도 한 20년 전의 책이에요. 20년, 이 사진 제가 찍었는데요. 이것도 출판사에서 형각 스님을 찍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근데 그 의뢰를 제가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출판사에 직접 전화 안 하고 제가 이혜인 스님하고 친하거든요. 이혜인 스님이 움직여.
이현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현수님 저한테 전화를 해. 있잖아, 그거 젊고 잘생긴 미국 스님이 있는데 좀 찍어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찍으러 갈게요.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보시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기 찻잔 있죠? 요 찻잔이 제 찻잔이에요. 여기 내 찻잔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서 찍고 살짝 일어나가지고 스님만 하나 또 새로 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진 보면은 선생님이 보통 생각할 때, 야, 김홍이 사진 잘 찍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이런 거는 찍고 찍히는 관계가 이미 확립이 돼 있어요. 나는 너 찍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찍는 거 알고 있어. 그죠? 그렇게 이제 이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으러 들어가면 출판사에 충분히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저도 가서 인사를 하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찍겠습니다. 이래서 찍어요. 근데 저거 찍는데 저녁에 잠깐 찍고 아침에 잠깐 찍고 책에 들어갔어. 19장이. 출판사에서 기자들이 물으면 6개월 찍었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나한테 가르쳤어. 왜? 6개월 찍어야 저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잠깐, 아침에 잠깐 찍어서 19장 제공하니까.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유행의 사진은, 잘 찍는 사진은 누구나 연습하면 길면 6개월, 3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사진 잘 찍는 거는요, 조금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사진 잘 찍는 사람의 사진은요, 이런 유행의 사진은요, 제가 찍은 거나 다른 사람이 찍은 거나 비슷비슷해요. 스타일이 안 보여, 스타일이. 김홍래 스타일이 안 보이잖아. 아까는 로버트 프랑크하고 윌리엄 크라인의 사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요, 좀 잘 찍는 애들 비슷하게 나와. 여러분 찍은 건 내가 찍은 게 구분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는 작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프로젝트를 2개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택리지. 그죠? 한국 전체를 돌아다녀요. 백두대간도 다니고, 또 내년에는 이제 부산에서 우리 부산 동네에서 서울로 가는 옛날 과거길. 영남대로라고 합니다. 영남대로. 전라도에서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 삼남대로라고 해요. 그것도 찍을 거예요. 내후년. 올해는 백두대간. 작년에는 루트 777. 그거 끝나면 한강, 낙동강. 길거리에서 보면 손 흔들어 주세요. 저 사진 찍으러 갈 때요, 저 혼자 가지 않아요. 사진 찍으러 가실 분에서 공지 올려요. 그래서 오시면 같이 다녀요. 내가 찍는 걸 보라고. 아니, 보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프로가 직접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스냅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님들이 자기가 사진 찍는 거, 자기가 사진 찍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지. 나는 못난 것부터 잘 나온 것까지 싹 다 보여줘. 왜? 선생이라고 하면 잘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쓰잘데없는 것부터 쫙 찍히다가 좋은 게 하나 탁 걸리고, 어떨 땐 좋은 게 탁 걸리다가 전부 못 쓸 것만 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만인보라고 하는 거예요. 10,000명, 지금 제가 10,000명 찍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일반인 10,000명. 선생님들 오시면 장수 사진 찍어드려요. 장수 사진. 부산에서 해요. 서울에서도 해요. 서울은 반도 카메라에서 해요. 충무로.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와서 서울에 찍어드려요. 그러면 멋지게 찍어가지고, 그리고 또 신문 잡지에 글 쓰시는 분들, 또 작가들 보면은 작가 글 내용은 좋은데 프로필 사진이 형편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다 공짜로 찍어주다가 이거 시작한 거예요. 10,000명 찍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지금 이제 6개월, 7개월 됐는데 한 500명 찍었어요. 집에서 부산 가서 할 일 없으면 저거 해서 스튜디오에서 내 작업실에서 저거 찍어주고, 금, 토, 일은 밖에 나와서 택리지 찍고 있어요. 택리지. 지금 올해는 택리지 안에 백두대간 찍고 있어요. 놀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오늘 이제 뭐 음식 하시는 분이에요. 그 화가 선생님. 목수. 손 보세요, 손. 이거는 예술가의 손이라는 프로젝트를 찍고 있어요. 손의 모양이 있죠, 손. 손 크죠? 춤꾼. 춤추는 기품 있죠? 이것도 목수예요. 손 보세요. 손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술가의 손이야, 제목이.
이분도 70 넘은 분. 70, 지금 73쯤 됐겠네. 아주 짱짱해. 젊어. 스님 사진 끝내자. 끝내주죠. 그죠? 프로필 사진은 전부 다 눈 떠야 된다. 이런 강박한 형 우리 없어. 눈 감으면 찍는다. 눈 감아 찍는다. 예쁘잖아. 멋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기 금속 공예가예요. 금속 공예. 도자기 하는 여자분. 누군지 아는 사람? 한대수. 한대수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 선생님. 재밌죠? 네? 이런 걸 찍을 때는 내가 맨날 얘기해요. 여자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진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예요. 웃지 마세요. 어머니. 찍히는 사람이 날 좋아해야 좋은 사진 나와요. 그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좋은 사진 절대 안 나옵니다. 뻣뻣하게 앉아 한번 찍어봐라. 이거 안 나와요, 사진이. 그 여자분이 날 좋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모델을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너 좋아. 너 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너 참 인간적으로 모델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야, 너 생각보다 애가 말이지. 좀 괜찮네. 이렇게 해야 둘이가 좋은 사진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한 장이에요. 조금 전에 현각 스님 사진이나 스튜디오 사진이나 그렇게 사진 잘 찍던 아저씨가 이런 거를 미친 듯이 찍고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와 김홍이 사진 잘 찍었네 이렇게 하다가 이거 보여주면 지지리도 사진 못 찍네 이렇게. 근데 제가 목숨 걸고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에. 알겠어요? 왜 찍을까?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윌리엄 클라인과 로버트 프랭크 중에 저는 로버트 프랭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용미에 되게 빠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아서 잘 찍었어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사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게 한계령인가? 철학산 한계령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전거는 800만 원짜리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8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죠? 800만 원짜리 자전거 맨날 가도 차 한 대예요. 야, 동네 아저씨들이 800만 원짜리 자전거 타서 왔어. 스님이 카페에 앉아 있고, 이번에 이제 양떼 목장에서 전부 전화기 들고 있어요. 전화기. 이 시대를요, 이 코로나 시대를 두 개를 압축하라 그러면요, 마스크와 핸드폰이에요. 마스크와 핸드폰. 제가 코로나 시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텍니지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외국에 나갈 때는 제목을 코리아 나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꿀 거예요. 텍니지 해봐야 모르잖아. 우리는 텍니지 하면 알지만, 그죠? 코리아 나우, 지금의 한국. 코로나 시대의 한국, 이렇게 할 거예요. 바랑산 스카이워크. 이 사진 보고 잘 찍었다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실망 안 할게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 이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찍었다 생각하는 사진은 소모되고 말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소모로 끝이 나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진은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한국 사회에서 길거리 선회파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초상권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한국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작가들도 길거리 스냅을 거의 안 해요. 한국에서 길거리 스냅 하는 작가 보셨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존재 가치가 뭐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사태와 사건을 기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그대로 살려나가고 지금도 가치를 두는 것이 미국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밀양에 무슨 사건이 있어. 밀양에 뭐 전송탑 사건이 있어. 이래서 찍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찍고 찍히는 관계 이미 설정이 됩니다. 그게 오늘 할매들이 네가 날 찍을 거지. 오케이, 나는 찍힐 거야. 이런 관계가 설정이 돼요. 길거리에서 그게 설정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너 찍을 게 이게 안 되잖아. 그냥 순간적으로 착착착착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들이대고 찍기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바짝 붙어서 찍으면 모른다고. 떨어지면 알아. 붙어서 찍으면 몰라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작가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현저히 없어졌어요. 옛날에 최민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망원렌즈 찍었어, 망원렌즈. 거의 다 망원렌즈야. 멀리서 땡겨가지고. 근데 저는 23mm 렌즈로 찍어요. 훈련하자. 눈의 연장이니까. 그건 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노하우예요. 팁 하나 드릴 테니까 꼭 외우세요. 기록 안 해도 돼요.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자기 카메라를 들고 있을게. 어머니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 이때는 절대 카메라 못 들어. 나도 못 들어요.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는 카메라 들 수가 없어. 왜? 상대가 당신 뭐해? 이러면 카메라 내려야 되잖아. 근데 어머니가 딴짓 하고 있을 때, 딴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카메라 들이댔어요. 이렇게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나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황을 선점하고 있죠. 상황을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입장이 좀 묘하잖아. 너 뭐해?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때 슬쩍 찍고 나오면 돼요. 그때는 상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예요. 그래서 뭔가 그림이 돼서 카메라 들면 안 되고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지나가고 저 사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림이 되겠잖아요. 그때 카메라 들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날 봤어. 근데 저 사람이 찍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피해줘야 되는 입장이야, 지금 자기는. 왜 찍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피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선점하라는 거야. 상황을 선점하라.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카메라 들고 있어라. 뻔히 들고 있어, 이렇게. 뻔히. 이렇게 들고 있어. 알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예요. 길거리 선생님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일 첫 번째 선생님한테 드린 말씀이 한 놈만 패라였어요. 한 놈만 패라. 저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사진으로. 그래서 출판사 일이랑 또 대한항공 모닝캄 일이랑 이런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주는 일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밥 먹는 일에 그치는 거예요. 밥 먹는 일에 그치고 말아. 근데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유명한 작가는 밥이 안 나와. 작가가 유명하다 해서, 사진작가 유명하다 해서 누가 밥 주고 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니콘에서 돈도 받고 카메라도 받고 했어. 근데 작가가 유명해져 봐요. 약간의 이름과 빚만 늘어. 여러분 안 그렇잖아. 대신에 자기 형편에 맞는 일이 있고 먹고 사는 게 지장 없고 아마추어가 프로로 재미난 일을 하시잖아요. 취미 삼아. 그런데도 작가 뺨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놈만 패면 된다.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 딱 끝내면 평소에 찍을 때는 꽃도 찍고 여자도 찍고 별도 찍고 다 하세요. 근데 작품을 내가 뭘 골랐어. 그러면 뭐 백사마을을 찍겠어. 그러면 백사마을만 한 3년 찍는 거야. 이해되시죠? 안 되면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만 3년 찍겠어. 5년 찍겠어. 그러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은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한 놈만 패라. 그리고 짬짬이 다른 것도 해라. 가장 중요한 건 한 놈만 패라. 이해되세요? 오늘의 핵심 강의 주제는 뭐였다? 한 놈만 패라. 오케이? 적으세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남들이 이해도 안 해주는 짓을 한 놈만 패고 있잖아. 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오케이? 오늘 핵심이에요. 가셔가지고 꽃 절대 잊지 마시고 무조건 한 놈만 뺐어요. 내가 꽃 사진을 찍겠어. 꽃만 쭈짱쭈짱 파는 거야. 그죠? 그러고 막 오메가도 찍고 싶어 하면 가끔 가서 오메가 한번 찍고 또 와서 꽃만 찍어. 그러면요 선생님이 꽃을 잘 찍게 되면요 세상에 수많은 꽃 사진 찍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같은 유행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해되시죠? 별 사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 놈만 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